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의 재보궐선거 지금 결전의 날 한창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까지는 3시간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워낙 총선처럼 격렬하게 치러진 탓인지 상당히 분위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저희가 창원 성산에 투표소가 마련이 돼 있어서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차원 기자, 먼저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창원시 반성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시작된 이번 4.3 재보궐선거 본투표는요, 오후 4시 현재 40.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시간이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오전부터 비교적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꾸준히 이곳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 총 5명을 뽑게 됩니다. 보궐선거로는 역대 최고인 14.3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유권자들의 투표소를 찾는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창원 성산은 진보 정치 1번지고 또 통영 고성 그동안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막판 변수가 워낙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원 성산은 오세훈 전 시장의 이른바 노회찬 발언이 막판에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는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여영국 후보의 전과 기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통영 고성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정점식 한국당 후보 측근의 기자 매수설이 불거지면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좀 두석에 불과하지만요. 여야 대표들이 그동안 룸까지 잡고 각별히 공을 들였지 않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2명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남다릅니다. 정의당이 만약 한석을 확보할 경우 민주평화당과 함께 다시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소 민주당에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취임 이후 첫 선거란 점에서 황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첫 관문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오후 6시가 아닌 8시 투표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반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반송동 제10투표소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경랑에 몰아칠 겁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 두석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각 당 대표들이 총력전을 펼쳤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숙소 잡고 상주하면서요. 사생 결단이었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 각 당 대표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각 당 대표들에게 모두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어떤 그 여당으로서 그동안 이제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성적표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네네. 간이 성적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 선거 이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임기 동안 정말 국정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고 나갈 만한 그런 동력이 유지될지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네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표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김학의 사건과 이런 것들 연류가 돼서 굉장히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을 검증하면 당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그 구설에 대응하느라 자칫 이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당내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자체가 이제 민주평화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가 다시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다 갈리는 그런 운명적인 선거라고 보입니다. 네, 선거 유세가 치열했던 만큼 막바지에 이 경기장 변수도 치고 올라왔었죠. 막판까지 어느 한쪽도 편히 숨을 쉬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축구장에 농구장까지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남 FC의 그런 결정이 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경남 FC와 많은 야구 팬들, 경남 축구 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벌과금이라고 하는 제재 조치가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LG 쉐이커즈 공식 응원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 마스코트가 따라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갑자기 저희들도 불려나가서 그럼 그 춤을 췄고 5번을 상징하는 기호, 머리띠, 뭐 피켓 이런 거는 사진 찍을 그렇습니다. 때만, 기념사진 찍을 때만 네. 잠깐 하고 벗었다? 네, 전혀 선거운동을 한 바가 없고 그것은 그날 있었던 많은 관중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LG 구단 측, LG 쉐이커즈 구단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확인됐고요. 김 의원님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과연 저 경기장이 변수가 됐는지 지금도 물론 투표장으로 가는 표심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심판이 더 위로 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몇 석 정도 얻으면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앞으로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2대 0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긴다면 리더십을 뭐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1대 1,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느 한 곳에서 승리한다면 뭐 평년작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겠죠. 근데 저 축구장 그 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건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 경기장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자제시켜라라는 거에 위반이 됐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게 저희가 한국당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종의 관권 선거의 폐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 두 석을 얻는다면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20%도 넘긴 이제 야권에서의 대표 주자로 갈 수 있을 텐데 1대 0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석 정도만 이기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통영 고성은 한국당이 우세할 거라고 점치지만 네. 작년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에서는 통영 여야가 고성 나눠 가졌죠. 네. 그러니까 그 둘 다 이기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영 고성에서만 이겨도 적어도 작년 지방선거보다는 나은 성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 지방선거는 워낙 여건이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당시 당대표 문제도 있고 뭐 당이 그야말로 혼란 속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당연히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있죠. 네. 만약에 두 곳 모두 승리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내에서는 정말 입지를 공고히 굳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선거 성적표는 손학규 대표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당내 입지 10% 얻지 못하면 물러나라 찌질이 얘기까지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치고받았었죠.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는 고사하고 5%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후보를 내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숙식하며 뛰고 계신가. 물론 단일화라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뭐 한국당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국민적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식을 계속할 바에는 그러면 차라리 그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제가 빠지면 사실은 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통과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는 막아낼 때까지 끝까지 나는 안 나갈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거의 창원에 살았죠. 올인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지금 이현주 의원을 포함해서 만만치 않게 대기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얻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선거를 끝으로 나가시라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김 교수님? 뭐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올인 전략을 펼쳤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손학규 대표가 가지 않았으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이번에 거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8% 정도의 득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또 자유한국당의 대결 양상이 너무 뭐 네.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끼어 있는 정당 또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인데 손학규 대표는 이를 계기로 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 전체 큰 형으로서 우리가 끌어안겠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바르고 합리적인 보수는 우리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간에 각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손학규 대표가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네. 만일의 경우 이런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세워나간다면 본인의 이 정치적 존재감이 있을 수 있고요. 도리어 이현주 의원처럼 당내에서도 뭐 당 대표에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또 사실상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히고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저렇게 당을 무시하고 결사항전하는 모습들 결국은 이것이 새롭게 합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가 되는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와 이현주 오늘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겠지만 손학규 대표의 길과 이현주 의원의 길은 정치를 보는 시각부터 다르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손학규 대표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요. 이제 이현주 의원의 이 발언 하나가 어쨌든 포석이 깔린 거다. 당내에 투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현주 의원을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 이후에 분당이나 탈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고민은 그겁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은 우리는 민주당 쪽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한 10여 명 정도는 우리는 선명한 야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색깔을 범여권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네네. 선명 야당으로 가져갈 거냐. 뭐 제가 혈액형 얘기를 그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 당 하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의 존립 자체는 글쎄요, 내년 총선 이전에는 뭔가 변화가 크게 생기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선거 결과 이후에도 물고 늘어질 태세인데 말이죠. 어쨌든 뜨겁게 붙은 전국의 경랑이 일 그런 선거를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